안녕하세요. 톱스타 라이프 구독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 한국 재벌가의 화려한 이면에 숨겨진 가장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을 다뤄보겠습니다. 바로 막강한 부와 권력을 가진 재벌 총수들과 연예인들의 얽힌 관계들인데요. 이 인연들은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오랜 세월 사회적 논란과 법적 분쟁, 가족사의 복잡한 갈등까지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는 흔히 재벌의 삶을 고급 자동차와 대저택, 끝없는 명품으로 가득 찬 풍요로 상상하지만 과연 그런 물질적 만족만으로 모든 것이 채워질까요? 오늘 탑4부터 대타피환까지 역순으로 살펴보며 이 관계들이 남긴 교훈과 인간적인 면모를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과거 언론 보도와 당사자들의 공식 입장, 법적 기록 등을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재구성한 것이니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권력과 사랑의 불균형이 가져온 결과를 보여주며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되새기게 합니다. 특히 여성 시청자 여러분께서 공감하실 부분이 많을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장 최근 논란부터 시작해보죠. 탑5 이재환 앤 이코콜리. 재환 앤 쿄코. 이제 탑4로 넘어가보죠. 이 사례는 다른 세 가지에 비해 비교적 최근에 불거진 논란으로 재벌가의 영향력이 연예계에 스며들 수 있다는 우려를 다시 한번 불러일으켰습니다. 주인공은 CJ그룹 창업주 일가의 이재환 재산홀딩스 회장과 걸그룹 출신 방송인 이코코인데요.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지인 이상인지 아니면 후원과 특혜가 얽힌 건지 세간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코코는 미국 교포 2세로 2010년대 초반 블레이디 멤버로 데뷔해 보컬을 맡았지만 그룹 활동이 길지 않았고 이후 듀오 코코소리로 재도전을 시도했습니다. 코코소리는 귀여운 콘셉트와 유튜브 콘텐츠로 일부 팬층을 모았으나 상업적 성공은 크지 않았고 소속사 분쟁 끝에 자연스럽게 활동이 줄어들었죠. 이코코는 유창한 영어 실력을 바탕으로 아리랑 TV 패널과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 진행, 연예 리포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2021년 티빙 예능 환승연애에 출연하며 갑작스런 주목을 받았는데 밝고 솔직한 모습으로 많은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반면 이재환 회장은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동생으로 과거 CJ 파워캐스트 대표를 지내며 콘텐츠 사업을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그는 재계 로열 패밀리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졌지만 사생활 관련 논란이 여러 차례 제기됐습니다. 특히 2018년경 비서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에게 외모를 평가하거나 개인적인 질문을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이 보도됐고 기존 비서들에게도 과도한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와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2021년 말에는 또 다른 보도가 나오며 여성 편력 의혹이 재점화됐는데 여기서 가수 출신 연예인과의 사적인 메시지 내용이 공개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회장이 계열사 관계자에게 해당 연예인의 활동 지원을 요청한 정황이 포착됐고 그 연예인이 이코코로 지목되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0년 말 이코코는 어머니의 지인 소개로 이 회장과 한 번 식사 자리를 가졌다고 알려졌습니다. 그 후 이 회장으로부터 개인 메시지가 여러 차례 왔으나 이코코 측은 예의 차원의 최소한 응답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환승연애 출연이 이 영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이코코는 2022년 초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장문의 입장문을 올리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섭외 과정은 순수하게 자신의 SNS 이미지와 여러 차례 인터뷰를 통해 결정됐으며 2달간의 꼼꼼한 검증 끝에 캐스팅됐다고 설명했죠.
앨범 유통 관련 특혜 의혹도 표준 계약서로 진행된 일반적인 과정이며 수익도 미미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프로그램 제작진 측에서도 별다른 반박이나 확인이 없었고 논란은 이코코의 직접 해명으로 점차 사그라들었습니다. 이 사례를 다각도로 보면 재벌가의 네트워크가 연예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한편으로는 무소속으로 홀로 활동하는 연예인들이 겪는 어려움도 드러나는데요. 이코코처럼 해외 배경과 다재다능함을 가졌음에도 오랜 무명 기간을 보낸 후 예능 하나로 주목받는 현실이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동시에 이 회장의 과거 논란들이 쌓여 있다 보니 단순한 지인 관계조차 과도한 해석을 낳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결국 법적 분쟁이나 추가 폭로 없이 조용히 마무리됐지만 이 사건은 권력과 연예인의 만남이 얼마나 쉽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그리고 당사자가 직접 목소리를 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합니다. 만약 특혜가 사실이었다면 연예계 공정성에 큰 타격이 됐을 테지만 해명 이후 별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일방적인 관심으로 보이는 부분이 크네요. 이처럼 탑4는 과거 사례들과 달리 디지털 시대의 특징을 반영합니다. 메시지 하나가 공개되면 순식간에 루머가 퍼지고 당사자가 유튜브 같은 플랫폼으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이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팬들과 대중이 받는 혼란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코코의 경우 해명 후에도 활동을 이어가며 긍정적인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그녀의 솔직함이 통했던 결과로 보입니다. 이제 더 깊은 가족사와 장기적 파장이 얽힌 탑스림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사례는 시대적 배경이 강하게 드러나는 이야기인데요. 함께 살펴보며 권력과 사랑의 균형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죠. 탑3 정주영 앤 김경희 충 주용 앤 김경희. 이제 탑3 사례로 넘어가 보죠. 이 이야기는 앞선 경우와 달리 한 시대를 풍미한 재벌 창업주의, 장기적인 비밀 관계를 다루는데요. 197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이어진 인연으로 한국 경제 성장기와 맞물려 더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주인공은 현대그룹 창업주 고 정주영 회장과 젊은 시절 배우로 활동했던 김경희 씨입니다. 김경희 씨는 50년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발레를 배우며 예술 유학을 꿈꾸던 소녀로 고등학교 졸업 무렵 우연히 방송국 탤런트 공개 채용에 합격하며 연예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활동은 짧았지만 청순하고 지적인 이미지로 주목받았죠. 그런 그녀가 20대 초반 이미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가로 자리 잡은 정주영 회장을 만나면서 인생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1993년경 한 모임 후 우연한 차 편승에서 시작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 회장은 김경희 씨의 어머니를 직접 찾아가 만남을 허락받을 만큼 적극적이었고 나이 차이와 기존 가정 사실을 모른 채 관계가 깊어졌습니다. 김경희 씨는 나중에야 회장의 유부남 신분을 알게 됐지만 이미 감정이 깊어진 상태였죠. 공식 결혼식 없이 조용히 인연을 맺었고 김경희 씨는 회장의 권유로 연예 활동을 접고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그곳에서 1919년과 1981년 두 딸을 낳았는데 생활비는 매달 제한적으로 보내줬고 교육과 생계를 위해 부동산 중개 등으로 직접 노력해야 했습니다. 정 회장은 검소한 생활 철학으로 알려져 한 달 $1,000 정도만 지원했다고 하니 미국에서의 삶이 결코 여유롭지 않았을 겁니다. 갈등의 핵심은 두 딸의 호적 문제였습니다. 정 회장은 본처와 자녀들이 있는 상황에서 호적 등록을 미루었고 1992년 대선 출마 시 약속했으나 결국 지키지 않았죠. 이로 인해 관계가 소원해졌고 2001년 회장 별세 후 김경희 씨는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대가 측과 함께 진행된 DNA 검사에서 두 딸이 친자임이 확인됐고 법원은 상속권을 인정했습니다. 초기 판결로 딸들에게 총 56억 원 규모가 돌아갔으며 이후 가족 같은 대우를 요구하는 조정 과정에서 추가 합의로 40억 원 정도가 더 지급돼 전체 100억 원 수준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김경희 씨는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재산까지 더해 한때 800억 원대 자산을 보유한 부호로 불리기도 했죠. 그러나 이 이야기의 말미는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은둔 생활이 길었던 김경희 씨 주변으로 금전 요구가 쏟아지면서 투자 실패와 사기 피해가 이어졌고 재산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2010년대 중반 이후 알려진 바에 따르면 생활고로 딸들의 결혼식에도 참석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하며 현대가 제사 참석 시 냉대를 받았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딸들은 미국 중심으로 삶을 이어가며 어머니와의 거리가 생긴 듯 보이는데 이는 장기 비밀 관계가 가져온 가족 내 상처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사례를 통해 보자면 당시 사회에서 첩관계는 드물지 않았지만 법적 감정적 보호가 부족한 여성의 입장이 얼마나 취약했는지 새삼 느껴집니다. 정 회장의 사업적 성공 뒤에 숨겨진 개인적 선택이 가족들에게 미친 영향도 무시할 수 없죠. 톱3는 권력자의 비밀 인연이 시대적 맥락에서 어떻게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지 잘 드러내는 케이스입니다. 경제 성장과 함께한 로맨스가 결국 상속과 인정의 문제로 귀결된 점이 아이러니하네요. 이러한 이야기들은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 가족 인정과 재산의 무게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제 더 공개적이고 파장이 컸던 탑2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사례는 재벌가의 플레이보이 이미지와 연예인의 정식 지위 변화를 중심으로 전개되는데요. 함께 살펴보며 결혼과 별거의 현실을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보죠. 탑히트, 최원석 앤 장은영, 초이, 원석 앤 장, 은영. 이제 탑2 사례로 넘어가 보죠. 이 이야기는 앞선 두 사례와 비교해 더 공개적이고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관계로 재벌가의 복잡한 가족사와 연예인의 삶이 어떻게 얽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주인공은 동아그룹 창업주 최원석 전 회장과 전 KBS 아나운서 장은영 씨인데요. 27살이라는 큰 나이차를 극복하고 1999년 결혼해 화제를 모았지만 11년 만에 헤어진 인연입니다. 장은영 씨는 1992년 미스코리아 선 출신으로 1994년 KBS 공채 아나운서로 입사해 열린음악회 등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방송인으로 사랑받았습니다. 그런 그녀가 재계 거물과 스캔들을 거쳐 비밀 결혼에 이른 과정은 당시 큰 관심을 끌었죠. 두 사람의 만남은 199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최원석 전 회장은 이미 배우와 가수 출신 전처들과의 결혼으로 연예계와 인연이 깊었는데 전처 배인순 씨와의 이혼 직후 장은영 씨와 가까워졌습니다. 배인순 씨는 2003년 회고록에서 최 전 회장의 다수 여성 연예인과의 관계를 공개하며 파장을 일으켰지만 이는 이전 결혼 생활의 일부로 여겨졌습니다. 장은영 씨와의 관계는 처음엔 루머로 시작됐으나 1999년 조용한 혼인신고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결혼식이나 신혼여행 없이 실질적인 부부 생활을 시작한 점이 눈에 띄는데 장은영 씨는 방송 활동을 접고 가정에 전념하며 최 전 회장의 가족들을 돌보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전처 소생 자녀들의 결혼식에서도 혼주처럼 나서며 화목한 이미지를 보였죠. 결혼 생활은 겉보기엔 안정적이었지만 나이 차이와 성장 환경 차이, 자녀 문제에 대한 의견 차이가 서서히 쌓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 전 회장은 이전 결혼으로 여러 자녀를 두었으나 장은영 씨와의 사이엔 아이가 없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별거설이 돌았고 최 전 회장의 건강 문제와 그룹 해체 후 여건 변화도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결국 2010년 4월 서울가정법원 조정으로 합의 이혼이 성립됐는데 소송을 담당한 변호사는 특별한 잘못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미안함과 배려로 헤어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전 회장은 장은영 씨의 젊은 나이를 고려해 자유를 주고 싶었다고 전해지며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문제도 공개되지 않은 채 조용히 마무리됐습니다. 이혼 후에도 인간적 관계는 유지됐다고 하니 감정적 갈등보다는 삶의 방향 차이가 컸던 듯합니다. 이혼 직후 장은영 씨의 행보가 다시 주목을 받았습니다. 같은 해 말 대학 시절 지인인 동갑내기 사업가와 재혼해 화제를 모았고 이듬해 아들을 출산하며 새로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재혼 상대와의 만남은 20년 전 소개팅으로 시작된 인연이 우연히 재점화된 것으로 임신 사실이 결혼을 앞당긴 측면도 있었습니다. 이후 장은영 씨는 설해마을 카페 운영 등으로 근황을 알리며 안정된 삶을 이어갔으나 최근 몇 년간은 공개 활동이 뜸합니다. 최원석 전 회장은 그룹 해체 후 학교법인 이사장으로 조용히 지내다 2020년대 초 인터뷰에서 과거를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례를 깊이 들여다보면 재벌가의 결혼이 가져오는 압박과 연예인 출신 배우자의 적응 과정이 드러납니다. 나이 차이만큼이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의 차이가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친 점, 그리고 이혼 후에도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가 인상적입니다. 전처의 폭로처럼 감정적 폭발이 아닌 상호 배려로 끝난 점이 이전 사례들과 차별화되네요. 동시에 제3자가 정식 부인 지위를 얻었으나 결국 헤어진 과정은 권력과 사랑의 지속성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러한 관계들은 당사자들의 선택이지만 주변 가족과 사회적 시선이 얼마나 무거운지 새삼 느껴지죠. 탑2는 공개적 결혼과 평온한 별거로 마무리된 케이스로 재벌가의 여성 편력 이미지를 넘어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줍니다. 이제 가장 극단적이고 전설적인 탑피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사례는 나이 차이와 은둔 생활. 막대한 재산이 얽힌 이야기인데요. 함께 살펴보며 권력의 그늘과 보상의 균형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죠. 타필, 신격호 앤 서미경, 신, 큐코 앤 스어미큐. 이제 터픈 사례로 넘어가 보죠. 이 이야기는 앞선 사례들 중 가장 길고 극단적인 인연으로 38살이라는 큰 나이 차이를 넘어 수십 년 지속된 관계가 가져온 파장을 보여줍니다. 주인공은 롯데그룹 창업주 고신격호 회장과 1970년대 청춘 스타였던 배우 서미경 씨인데요. 이들의 만남은 연예계 은퇴와 은둔 생활, 막대한 재산 이전으로 이어지며 재벌가의 복잡한 가족사를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서미경 씨는 어린 시절부터 연예계에 발을 들여 1972년 미스롯데 대상을 받으며 롯데잭과 광고 모델로 데뷔했습니다. 이후 영화와 드라마에서 청순한 매력으로 인기를 끌었고 전성기였던 1981년 돌연 활동을 중단하며 일본으로 떠났죠. 그 배경에 신격호 회장의 깊은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이 나중에 알려지면서 세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서미경 씨가 성인 초반에 본격화됐습니다. 신 회장은 이미 일본에서 가정을 이룬 상태였지만 서미경 씨를 각별히 아꼈고 1983년 딸 신유미 씨를 얻었습니다. 초기에는 호적을 여동생으로 등록했으나 1988년 DNA 검사 후 친자로 공식 인정됐습니다. 서미경 씨는 법적 부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공개 활동을 피하고 외부 접촉을 최소화하며 수십 년을 보냈습니다. 신 회장의 지원으로 생활은 안정됐지만 자유로운 연예인 시절과 대비되는 은둔이 길어지면서 주변에서는
안타까운 시선도 있었습니다. 신 회장은 서미경 씨와의 시간을 특별히 소중히 여겼다고 전해지는데 이는 나중에 드러난 재산 규모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재산 측면에서 이 관계의 특징은 신 회장의 각별한 배려입니다. 서미경 씨가 운영하는 회사들은 롯데시네마 수도권 매점과 백화점 식당 운영권을 맡아 안정적 수익을 냈고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도 일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이전됐습니다. 2010년대 중반 경영 분쟁 과정에서 모녀의 지분이 8%에 달하는 사실이 공개됐는데 이는 아들들의 지분을 합친 것보다 많아 신 회장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2020년 신 회장 별세 후 상속은 가족 합의로 진행됐고 일본 재산 중심으로 모녀 몫이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서미경 씨와 신유미 씨는 공개 석상을 피하며 조용한 삶을 이어가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별다른 소식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이 사례를 다각도로 살펴보면 권력자의 애정이 가져온 경제적 보상과 그 대가로 치른 개인적 희생이 대비됩니다. 서미경 씨는 전성기 스타에서 재벌가의 그림자 속 인물로 변모했지만 막대한 자산을 통해 안정을 얻었죠. 동시에 가족 분쟁에서 모녀의 지분이 중립적 역할을 한 점도 눈에 띄는데 이는 신 회장이 경영권 안정을 위해 의도한 측면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관계는 시대적 관습과 개인 선택이 얽힌 결과로 오늘날 보기 드문 극단적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보상의 균형, 공개와 은둔의 무게가 시청자 여러분께도 많은 생각을 남길 거라 믿습니다. 오늘 4가지 사례를 통해 재벌 총수와 연예인의 인연이 단순 로맨스를 넘어 가족과 사회에 미친 영향을 살펴봤습니다. 물질적 풍요가 모든 것을 채우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관계의 투명성과 존중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껴지네요.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보시나요? 자유와 안정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실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더 깊이 있는 연예 뒷이야기로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4가지 이야기를 함께 되돌아보니 재벌 총수와 연예인의 만남이 단순한 인연으로 끝나지 않고 가족과 사회, 그리고 당사자들의 삶에 깊이 스며든다는 점이 새삼 느껴집니다. 권력과 부가 주는 안정과 그 뒤에 숨겨진 외로움, 인정받고 싶은 마음과 현실의 벽 사이에서 모두가 나름의 선택을 했지만 그 선택이 가져온 여운은 결코 가볍지 않네요. 물질적 풍요가 행복의 전부가 아님을, 그리고 진정한 관계는 투명성과 상호 존중에서 비롯된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여성으로서의 입장과 시대적 한계를 생각하면 더 많은 공감과 아픔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들을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만약 그런 상황에 놓인다면 어떤 길을 택하시겠어요? 자유와 안정, 사랑과 현실 사이에서요. 댓글로 솔직한 의견 나눠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일부 소개하며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더 흥미롭고 따뜻한 연예 뒷이야기로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안녕히 계세요.